지금은 벌써 12권이나 나와서 쭉 세워놓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1권부터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약간 그런 나무 위키 같은 데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하셨는데 네,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어요. 왜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 나왔다. 네. 그거에 대한 스포일러다. 네, 제가 그래서 진짜 한 번은 여기에 대해서 진짜 꼭 말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 시리즈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저작권사에서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무슨 책을 내든 너네 맘인데 3권을 동시에 계약해야 되고 연결된 3권이어야 된다. 그래서 요건 좀 새로워요. 왜냐면 이런 조건을 거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이걸 가지고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덩치 큰 시리즈라는 거를 속이고 계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3권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결정의 순간이 왔는데 런칭작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권을 놓고 고민을 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박쥐였어요. 그냥 첫 책이니까. 네. 쉽죠, 사실은. 단만 이게 이제 박쥐 같은 경우에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배경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국 출판사에서도 박쥐는 출간을 미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박쥐가 좀 그랬고, 그 다음에 레드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리즈의 사실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레드브레스트를 아주 강력하게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작가의 그 글로벌 히트작 스노우맨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아마 레드브레스트부터 했으면 욕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약간 요거는 국룰 같은 느낌으로 모든 나라에서 레드브레스트를 많이 채택을 했었어요. 예. 이제 그런데 이 7번으로 한국어판을 왜 시작을 했냐? 사실은 이웃나라의 케이스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 바로 일본과 대만이거든요. 지금은 아마 제가 책에 뭐 일본과 대만에서 인기가 뜨겁다 이런 걸 쓰는데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에 2009년에 지금 일본에서 해리올리 시리즈를 내는 회사와 다른 회사인 랜덤하우스 고단샤에서 이 3권이 나왔어요. 레드브레스트가 나왔고, 그리고 2011년에는 또 대만에서 3, 4, 5를 연달아서 파파파 이렇게 됐어요. 둘 다 잘 안 됐어요. 특히 그 대만보다 아마 일본이 더 장렬하게 망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일본이 이 시리즈를 다 계약을 했음에도 얘를 버렸거든요. 출간을 포기한 거예요. 시리즈를 포기했어요. 이게 좀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나름의 분석을 했을 때 이 주인공과의 어떤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 노르웨이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역사에서 말미암은 현대의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너무 첩첩산중인 거죠. 네. 그리고 뭐 그 와중에 이제 뭐 지명, 임명 다 어렵고, 그래서 진짜 시리즈 순서 흐트리긴 하겠지만 7권을 내자라고 해서 7권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 6, 7, 8 아마 이렇게 계약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러다가 대만 출판사에서 저희가 아마 책을 냈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3, 4, 5를 연달아 내더니 6을 패스했어요. 그리고 7로 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 선택이 왠지 맞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일본의 랜덤하우스 고단샤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를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마 2013년 그때 슈에이샤라는 또 다른 좋은 출판사에서 이 시리즈를 이제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판권을 다시 사가지고. 그때 무슨 책을 1번으로 낼게요? 스노우맨. 네. 와, 스노우맨. 맞아요. 편집자님 따라한 거네요. 그거는 100% 한국을 따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2012년인가에 그때 문의가 왔었어요. 왜 이렇게 잘 됐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저작권사에서 아마 그런 질문도 왔었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서 했던 선택도 약간 한국을 참고했을 거다. 뭐 대만도 당연히 참고했겠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도 6을 패스하고 그 7을 내면서 이제 시리즈가 확
살았거든요. 스노우맨이 론칭작이 되어버리면서 이제 누가 죽었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고 네, 좀 그것 때문에 저도 좀 소가리를 했는데 그래도 시리즈가 자리 잡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당시의 어떤 토양을 생각해 봤을 때 성공적으로 안착한 거는 스노우맨의 역할이 컸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독자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요네스베 작가의 책들은 전부 다 분량이 상당하잖아요. 그 독자들은 벽돌책이라고 부르는데 맞아요. 그 점이 뭐 편집자나 아니면 출판사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왜냐면 독자들은 좀 너무 두꺼운 책을 진입장벽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또 편집을 하다 보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뭐 안 하려고 해도 야근하거나 뭐 밤새거나 그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책을 하고 있었을 때 아마 레오파드였던 것 같은데 역시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빨리 해야 돼요. 오늘 안에 다 해야 되고 막 그래서 막 하다가 창밖을 봤는데 해가 뜨고 있었어요. 해가 뜨고 있었는데 한 300~400페이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그때 울었어요. 너무 짜증나서. 그 욕하면서 우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뭐 다 지난 일이니까 되게 재밌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요네스베 작가의 타이틀들은 빛으로서 상당히 효자템이긴 하거든요. 기복 없는 판매량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꾸준히 전체적인 판매량이 또 계속 늘고 있고 뒷건이 나오면 또 앞에 건이 많이 팔리고 그리고 정가가 제법 높은 편으로 형성돼 있는데 저는 사실 제작비를 알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싸다고는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책에 비해서는 그 정가가 제법 높게 형성돼 있어서 이런 책들이 있으면 좀 매출의 견인차가 되어주기 때문에 출판사로서는 되게 든든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로서도 감사하는 시리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에 네. 뭐 인물 소개 그리고 앞선 이야기에 대한 네.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넣기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그 텍스트? 네. 뭐 요네스베 선생님 주시는 건가요? 요 네스베 선생님. 중복되는데 요 네스베 선생님. 제가 쓰고 있고요. 네, 네. 틀린 게 있진 않겠지? 네, 제가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리즈가 10권을 넘어가면서부터 좀 앞에 나왔던 것들 우리가 많이 잊게 되더라고요. 사실 연결성이 있는데 그래서 좀 독자를 위해서 쓰기 시작한 것도 있고 또 작가님도 되게 재밌는 게 사람이 나이 들면서 되게 옛일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해리도 옛일을 되게 많이 생각해요. 맞아. 진짜 그놈의 회상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제 느낌에는 이렇게 옛날에 나왔다가 안 나온 인물들을 되게 많이 등장시키는데 그거는 오랫동안 함께 해준 독자를 위한 약간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인물들에 대한 어떤 환기도 할 겸 해가지고 소개글을 써보기 시작했고 그 인물 옆에 아이콘 있는 게 어디 나왔던 거 아셨어요? 그거 하느라고 일일이 다 찾았던 대조해서 아이콘이 네. 정말 센스 터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벌써 책도 12권이나 됐는데 편집할 때마다 좀 힘든 점은 따로 없으세요? 분량. 나를 울리는 분량. 분량이 많으면 당연히 절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힘들고 그다음 인명이랑 지명이 너무 어려운 거. 맞아요. 네. 그리고 문화적 차이도 저는 좀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문화들이 너무 많았고 근데 또 그게 내용적 연관성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북유럽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르웨이 대사관,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예를 들면 이 칼에도 그렇고 스노우맨에도 그렇고 여러 책에 그 오두막 문화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오두막 뭐 하는 데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에 문의를 했어요. 오두막은 뭐냐? 오두막에서 뭐 하냐 대체? 그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게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 산속에 오두막을 한 채씩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그것은 별장이군요 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호화 별장 같은 게 아니라 뭐 전기도 간신히 들어오고 뭐 물도 간신히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럴 정도로 되게 소박하고 아주 작고 되게 거친 공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가냐? 휴가 때 무조건 거기 간대요. 거기 가서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조사하는 게 되게 어려웠고 이 자리를 빌려서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에 네,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칼이 정말 충격적인 결말이어서 저는 여기서 시리즈가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벌써 다음 건 소식이 있다고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스포죠. 다음 건 당연히 비치에서 나올 거고요. 네. 13권이 제목이 이제 블러드문이 된다고 하고 네. 그 노르웨이에서 8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어판은 언제쯤? 저희가 그 영문판을 항상 저번으로 삼기 때문에 아직 노르웨이어 판도 없고 당연히 영문판도 없고 그래서 당분간은 힘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한 2024년? 네. 그러면 이 블러드문 시리즈가 네. 혹시 마지막은 아니겠죠? 지금 이제 인터뷰에서 작가님이 밝힌 내용은 이제 해리가 미국으로 가게 된다. 미국에서 활약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만 하셨는데 저의 느낌으로 끝이 되게 가까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렇게 말했는데 100번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제 느낌에는 한 15권 정도에서 해리 죽고 끝나지 않을까? 혹시 이거 성지가 될까요? 네. 그러면 혹시 뭐 다른 시리즈물이나 네. 뭐 스탠드 언론이나 아니면 혹시 다른 시리즈를 또 네. 계획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작가님이 쓰시는 책들은 계속해서 빛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가 낼 계획이 있는 책 중에 소설집이 있어요. 근데 작가님 소설집을 처음으로 이제 만나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굉장히 짧은 소설도 있고 제법 이게 소설집이긴 하지만 웬만한 작가님 소설 정도 되는 것 같다 싶은 그런 책도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아이디어가 정말 뛰어나고 작가의 어떤 아이디어 노트를 훔쳐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소재도 아주 다양하고 재밌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양이의 서재는 특별히 독자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리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되게 애정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누굴 이렇게 팬이라고 해서 막 쫓아다니고 그런 거를 경험해 본 바가 없었는데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오면서도 이 자리에 오는 게 맞나 걱정이 됐었는데 다양한 얘기 또 들으니까 더 깊게 알게 될 수 있었던 자리여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요 네스베 선생님과 소개팅을 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아, 해야 되나? 네, 네. 저는 애프터 신청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작가님 관련 행사를 굉장히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데 개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리즈가 계속 나오든 아니면 작가님의 다른 책이 꾸준히 출간돼서 제가 더 많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런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렇게 12권씩이나 사랑받는 시리즈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아무나 할 수 있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또 갖고 또 즐겁고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고양이의 서재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